이번 시간 훈련 목표입니다. 주어진 도면을 바탕으로 3T 알루미늄 구조물을 작업자가 완성 용접으로 시공한다. 입니다. 이번 시간 과제 개요입니다. 알루미늄 3mm 재료를 이용해 알루미늄 구조물을 만듭니다. 과제 목적입니다. 주어진 재료로 도면에 맞게 알루미늄 구조물을 완성 용접한다입니다. 과제 목표입니다. 작업자는 알루미늄 구조물을 완전 용접할 수 있는 기량을 갖출 수 있다. 용접 시 기공, 용락, 산화 등의 결함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등 도면을 정확히 해독할 수 있어야 한다. 입니다. 재료입니다. 알루미늄 구조물은 3mm 플레이트를 사용하며 높이 250, 길이 200, 폭 200mm 크기로 제작합니다. 용접 기법은 GTAW 알루미늄으로 시공하고 용접봉은 4043, 2.4mm짜리를 사용합니다. 보호가스는 아르곤 99.9% 가스를 사용합니다. 과제 주안점입니다. 과제 가공 시 재료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알루미늄 용접봉이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니 공업용 아세톤을 사용해 오염 부위를 깨끗이 닦아줍니다. 알루미늄 용접을 하기 위해선 세라믹 노즐과 가스 렌즈, 콜릿 척이 필요합니다. 전극봉은 끝단이 뾰족하지 않게 연마기로 60도 정도로 가공합니다. 알루미늄 구조물보다 큰 물통에 오염되지 않은 물을 준비해 용접 시 발생한 열로 뜨거워진 모재를 냉각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과제 가접 시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모재 단차를 잘 맞춰 작업해야 합니다. 용접하기 전 용접부의 산화막을 제거해줘야 합니다. 산화막은 스테인리스 브러쉬를 사용해 제거해주면 됩니다. 알루미늄 구조물의 비드폭은 7mm가 나와야 합니다. 용접 라인을 중심으로 양쪽에 3.5mm씩 비드 라인을 그어줍니다. 필렛 부분도 주어진 각장에 맞춰 비드 라인을 그은 후 용접에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과제 용접 시 기공이나 용락, 산화 등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번 시간 준비물과 공구를 확인해 보세요. 주의사항입니다. 알루미늄은 다른 연강에 비해 더 무른 재료이기 때문에 모재 가공을 할 때 재료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알루미늄 용접을 할 때는 순수 텅스텐으로 된 전극봉을 사용하며 전극봉 끝단은 주로 연마 없이 사용하거나 둥글게 가공해 사용합니다. 알루미늄 가접을 할 때는 용접봉을 사용하지 않으며 열로 모재 자체만 녹여 가접합니다. 알루미늄에 전극봉이 닿으면 검게 산화가 일어납니다. 전극봉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알루미늄 구조물을 가접할 때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특별한 고정구 없이 손으로 고정한 후 가접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접이 끝난 후 직각자를 이용해 구조물의 직각을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알루미늄은 녹는 점이 섭씨 660도이며 열 전도율이 매우 좋기 때문에 용접 가공의 열로 모재 자체가 녹아버립니다. 따라서 모재에 대한 이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루미늄 재질의 특성상 공기 중에 방치하면 산화 피막이 생성됩니다. 이 산화 피막은 융점이 약 섭씨 2000도에 이르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으면 용접이 잘 되지 않고 정확도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용접이 되는 모든 부위의 산화막을 작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깨끗하게 제거해 줍니다.
용접 시점에서 작업자는 아크를 발생시켜 모재를 예열하며 용융물이 형성되면 용접봉을 붙여 용접해야 합니다. 이때 용접봉은 아크 발생 지점 앞에서 붙였다 끊었다는 반복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용접봉의 놓는 속도와 토치의 진행 속도에 의해 비드결이 결정되니 작업자는 계속 용융물을 주시하면서 작업해야 합니다. 용접 진행이 너무 늦으면 용락이 생겨 너무 들어가거나 너무 퍼져서 모재에 구멍이 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끝점 부분으로 갈수록 열이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작업자는 끝나기 5에서 10mm 정도에서 아크를 온오프 시키며 빠르게 치핑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알루미늄 용접은 루트 패스와 필 패스가 없이 한 번의 용접으로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한 번의 용접으로 이면 비드까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번 과제의 수행 내용을 살펴보세요. 모재 가공입니다. 도면을 보고 재료가 모두 맞게 주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재료의 개수와 치수가 맞는지 실측을 하며 비교합니다. 주어진 재료의 가장자리에 남아있는 번은 고운 줄을 이용해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알루미늄은 다른 연강 재료에 비해 더 무른 금속입니다. 재료 가공을 할 때도 재료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더 고운 줄을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잘못 가공되거나 치수가 맞지 않는 재료가 확인되면 교체를 요청합니다. 가접 같은 본 작업이 들어간 후에는 재료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도면과 비교하며 재료의 개수와 치수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도면 해독을 통해 주어진 재료가 구조물의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표기합니다. 재료의 앞판과 뒷판이 헷갈리지 않도록 구조물을 맞춰보면서 페인트 마커를 사용해 재료 위에 직접 표기합니다. 이런 작업이 없으면 가접을 하며 각 단계마다 구조물을 맞춰봐야 하므로 작업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구조물의 위치를 파악해두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모재 가접입니다. 용접에 사용할 전극봉을 가공합니다. 알루미늄 용접을 하기 위해서는 토륨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텅스텐으로 이루어진 전극봉을 사용합니다. 순수 텅스텐으로 된 전극봉은 AC 용접에서 불안정 전류가 감소하며 알루미늄 용접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전극봉은 직류 전극성을 사용할 경우 끝을 뾰족하게 가공하지만 교류나 직류 역극성일 때는 끝을 둥글게 가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AC 교류 전류를 사용하는 알루미늄 용접은 전극봉의 끝을 둥글게 가공하거나 주로 연마 없이 사용합니다. 용접봉의 전류를 DC인 직류에서 AC인 교류로 바꿔줍니다. 전류값의 세기는 약 100A 정도로 조절합니다. 도면에 따라 측면도부터 가접을 실시합니다. 모재 가접을 할 때는 단차를 맞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철자로 단차 여부를 확인하고 양 끝단을 2포인트 가접합니다. 가접은 평판에 맞대어 놓고 아크를 발생시켜 용접봉을 녹이지 않고 모재 자체로만 붙여서 가접합니다. 이때 재료에 전극봉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접을 하고 난 후에는 모재가 평평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철자를 이용해 모재에 변형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반복해서 확인합니다. 모재 가접은 맞대기 가접과 모서리 코너 가접, 필렛 가접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맞대기 가접은 끝단과 중간에 2번씩 가접합니다. 가접한 모재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진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모재 사이의 간격이 벌어져 있으면 용접 시 구멍이 생길 수 있으니 단차나 모재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가접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모재가 서로 만나는 끝단 부분을 가접해줍니다. 가접이 끝난 후에는 모재의 수평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가접으로 연결된 모재의 수가 많아질수록 모재의 수평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강철자를 이용해 모든 모재가 수평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접 부위에 튀어나온 비드가 있다면 줄을 이용해 갈아주어야 합니다. 단, 줄질을 할 때 재료의 다른 부분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튀어나온 용접 부위만 조심해서 갈아줍니다. 가접은 측면도, 정면도, 평면도 순서로 실시해줍니다. 코너 부분 가접입니다. 모서리 가접은 끝단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가접을 진행합니다. 알루미늄 용접의 모서리 부분은 직각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으로 고정해 가접한 후 직각자를 이용해 직각을 맞춰줍니다. 가접 시 텅스텐 전극봉의 아크 길이는 2에서 3mm 정도입니다. 모재와 전극봉이 접촉하게 되면 모재가 검게 타버리기 때문에 전극봉이 모재에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모서리 부분은 가접이 끝날 때마다 직각자를 이용해 모서리 부분의 직각을 확인합니다. 직각이 맞지 않는 부분은 손으로 모재를 오므리거나 펴서 직각을 맞춰줍니다. 현재 작업자는 특별한 고정구 없이 손으로 모재를 고정한 후 가접하고 있습니다. G클램프와 같은 공구를 사용해도 되나 모재가 무른 소재이기 때문에 고정할 때 변형에 주의해야 합니다. 작업 중간중간 계속 도면을 확인하면서 도면과 동일하게 구조물을 가접해줍니다. 가접이 끝나면 직각자를 이용해 모서리 부분의 직각을 확인합니다. 제일 밑판과 구조물 사이를 연결하는 필렛 가접입니다. 필렛 가접을 할 때는 다른 부분 가접과 달리 용접봉을 사용합니다. 밑판을 먼저 예열해준 다음 밑판이 녹는 것을 보고 밑에서 위로 올라와 가접합니다. 모서리 부분부터 예열을 하게 되면 녹아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밑판부터 예열한 후 밑에서 올라오며 가접해줍니다. 알루미늄은 녹는 점이 섭씨 660도이며 열 전도율이 매우 좋기 때문에 용접 가공의 열로 모재 자체가 녹아버립니다. 따라서 모재에 대한 이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루미늄 용접입니다. 본 용접에 들어가기 전 스테인리스 브러쉬를 사용해 용접부의 산화막을 제거해줍니다. 알루미늄 용접 같은 특수 용접에서는 이물질 제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알루미늄 재질의 특성상 공기 중에 방치하면 산화 피막이 생성됩니다. 이 산화 피막은 융점이 약 섭씨 2000도에 이르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으면 용접이 잘 되지 않고 정확도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용접이 되는 모든 부위의 산화막을 작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깨끗하게 제거해 줍니다. 산화막 제거가 끝나면 비드폭을 고려해서 용접 비드 라인을 금극기 바늘로 그어줍니다. 모서리 부분은 모재의 끝선이 기준이 되므로 모서리 부분을 제외한 맞대기 부분, 필렛 부분에 용접 비드 라인을 그어줍니다. 알루미늄 용접의 필렛 각장은 4에서 6mm까지 허용됩니다. 현재 알루미늄 구조물은 루트면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작업자의 용접을 I형 용접이라고 합니다. 용접 시작 부분에서는 아크를 발생시켜 예열을 하면서 시점이 용융될 때 용접봉을 붙여줍니다. 이때 용접봉은 계속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크 발생 지점 앞에서 붙였다 끊었다를 반복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토치는 진행 방향 쪽으로 진행만 하고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용접봉의 녹는 속도와 토치의 진행 속도에 의해 비드결이 좌우되기 때문에 용융물을 계속 주시하면서 진행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진행이 늦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행이 너무 늦으면 용락이 생겨 너무 들어가거나 너무 펴져서 모재에 구멍이 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끝점 부분에 가면 열이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끝나기 5에서 10mm 정도에서 아크를 온오프 시키며 빠르게 치핑으로 마무리합니다. 수직경사 맞대기 용접입니다. 전극봉은 노즐에서 6에서 7mm 정도 돌출대기 거리를 유지시켜줍니다. 전극봉의 작업각은 90도, 진행각은 80에서 90도를 유지하며 밑에서 위로 올라가며 작업합니다. 시점에서 아크를 발생시켜 예열을 하며 시점이 용융될 때 용접봉을 붙여주며 작업합니다. 이때도 용접봉은 아크 발생 지점 앞에서 조금씩 붙였다 끊었다를 반복하면서 진행합니다. 용접봉을 놓는 속도는 용융되는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빨리 녹으면 용접봉을 빠르게, 천천히 녹으면 용접봉을 천천히 놓아줍니다. 용접봉의 놓는 속도와 토치의 진행 속도에 의해 비드결이 결정되니 계속 용융물을 주시하면서 진행합니다. 끝점 부분으로 갈수록 열이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끝나기 5에서 10mm 정도에서는 아크를 온오프 시키면서 치핑을 해줍니다. 알루미늄은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모재에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수평 모서리 용접입니다. 시점에서 아크를 발생시켜 예열을 하며 모재가 녹는 것을 확인합니다. 모재가 녹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봉을 놓으면 용입이 되지 않고 둥글게 모재 위에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모재가 녹은 것을 확인한 후 용접봉을 놓아주며 모재에 점점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시점 부분에서 끝점으로 갈수록 용접봉을 놓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용접봉은 너무 많은 양이 용입되지 않도록 용융물 끝부분에 살짝만 놓아줍니다. 너무 많은 양이 용입되면 볼록 비드가 형성되니 주의합니다. 전극봉이 모재에 접촉하면 모재가 검게 산화되니 주의합니다. 수평 필렛 용접입니다. 전극봉의 작업각은 45도, 진행각은 70에서 80도를 유지하며 작업합니다. 모서리 부분은 열이 잘 전달되지만 필렛 부분은 열 전달이 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렛의 시점 부분에서 아크를 발생시켜 용융물이 생길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야 합니다. 밑판과 상판의 중심에서 안쪽으로 용융물이 오목하게 들어가 미리 그어놓은 비드라인까지 차면 용접봉을 놓아줍니다. 용접봉은 계속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아크 발생 지점 앞에서 조금씩 붙였다 끊었다를 반복하면서 진행합니다.
용접봉을 놓는 속도와 토치의 진행 속도에 의해 비드결이 좌우되기 때문에 계속 용융물을 주시하면서 진행합니다. 끝점 부분은 아크 길이를 짧게 유지하면서 두세 번 치핑으로 마무리합니다. 알루미늄 용접은 루트 패스와 필 패스가 없이 한 번의 용접으로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한 번의 용접으로 이면 비드까지 형성되어야 합니다. 용접 상태 확인입니다. 작업이 끝난 알루미늄 구조물의 용접 상태를 확인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용접 결함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비드 폭이 균일하고 과도한 비드 높이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용접 금속 표면에 기공과 언더컷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필렛 용접의 각장이 도면과 동일한지 확인하고 용락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접합부에 단차는 없는지, 완전히 용접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코너 용접은 전체적으로 완만한 연결을 보여주는지도 확인합니다. 구조물 안쪽으로도 맞대기 부분과 모서리 부분의 이면 비드가 제대로 잘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이번 시간 진행한 과제의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번 시간 알루미늄 구조물 용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